계엄령 지속 시 대한민국 예상 현실 분석. 2024년 12월 3일 선언된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었을 경우 대한민국은 사실상 군사독재 체제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다. 계엄포고문 제1호에는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즉, 국회 기능은 마비되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합법적 정치 참여가 원천 봉쇄된다.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500여 명이 처리 대상 1순위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는 장기 계엄 시 정권 수뇌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강력히 탄압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5.18 계엄군 출신들은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시위가 확대됐더라면 광주와 같은 유혈진압이 반복됐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엄군이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려던 순간에도 기자들이 국회 담장을 넘으며 정보 전달을 시도한 사실은 권력자들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야당 지도자를 체포하는 등 입법부를 무력화했음을 보여준다. 특검 수사 또한 사실상 중단되고 헌법기관과 사법부는 계엄체제에 흡수되어 정당성 없는 명령이 시행될 것이다. 경제. 장기 계엄체제 하에서는 경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내란 정치 불안 요인을 중요하게 반영하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위험이 커졌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국채 이자가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이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며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실제로 계엄령 선포 직후 코스피 지수는 1.44% 하락했고 코스닥도 1.98%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가 다행히 계엄 해제 후 안정됐지만 장기 계엄 시에는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다. 실물 경제에서도 노동권과 거래는 위축된다. 선포 20분 만에 현대차 부품업체 대륙금속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를 요구했는데 회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파업이 금지된 상황이라며 가혹한 경고문을 발송했다. 장기 계엄 시 파업은 전면 금지되고 노동조합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 위축과 내수 침체로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수출 의존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과 공포가 확산된다. 집회 시위 금지와 언론 통제 하에서 시민의 기본권은 사실상 상실된다. 문화교육 현장에서도 탄압이 자행된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 당일 국회 인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정부 지시에 따라 문을 닫고 학생들을 교문 밖으로 내몰았다. 학생, 교수, 예술인들은 말 그대로 길거리로 쫓겨나면서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 이처럼 정부는 문화예술계와 학계부터 통제하여 비판 여론을 봉쇄하고 각종 교육 집회 공간에 계엄군과 경찰력을 투입할 것이다. 종교 집회나 시민단체 모임도 모두 금지되어 시민사회 조직은 사실상 해체되고 주민들 사이에는 불신과 두려움만 남게 된다. 문화예술계는 완전한 국가 통제 하에 놓인다. 계엄령 하에서 공연, 전시 등 모든 문화행사는 엄격히 검열되고 선전, 선동적 내용으로 대체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예술종합학교와 전통문화대학교에서만 비상계엄 당일 출입이 통제된 사실은 정부가 문화예술 현장을 우선적으로 장악했음을 보여준다. 출판, 방송 등 미디어도 계엄 사허가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문화예술인들은 친정부 콘텐츠 제작과 세뇌 교육으로 동원되고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 활동은 강제 중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문화계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잃고 민간 출판 언론은 완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제. 장기 계엄 체제는 한국의 대외 관계를 급속히 악화시킨다. 이미 단기간의 계엄 선포만으로도 스웨덴 총리가 방한 일정을 연기했고 미국은 한미 핵협의체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나아가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 방문만 강행함으로써 한미 안보협력에도 균열이 드러났다. 일본, 유럽연합, 유엔 등 주요 파트너들은 모두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카네기 연구소는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뿐 아니라 한국이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적 외교 전략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국제투자가 대거 회수되고 국제사회는 한국을 위기 불안 국가로 분류할 것이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이를 내부 선전자료로 활용하며 남한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으며 중국도 남북관계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시민 및 각계층 반응. 국내에서는 광범위한 저항과 불복이 예상된다. 실제로 12월 4일 서울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시위가 열렸고 기자들은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봉쇄되는 동안 담장을 넘어 취재를 이어갈 정도로 결사 저항했다. 일반 시민들은 응급실 상점 폐쇄, 통행 제한 등 일상생활 붕괴를 경험하며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노동자들은 계엄 경고문을 받은 대륙금속지회 사례처럼 파업권을 박탈당하고 노사 갈등은 사실상 사라진다. 학생과 청년들도 교육 취업 기회가 막히고 많은 이들이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려 할 수 있다. 결국 장기 계엄 상황은 전 국민을 국가 공포 분위기에 묶어두어 시민사회가 붕괴하고 각계각층이 생존을 위해 극단적 선택을 모색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참고자료 제시된 분석은 계엄 포고문 내용, 당일 언론 보도, 노상원 전 사령관 관련 공개, 자료 및 전문가 견해 등을 토대로 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